저희가 지금 10년차 회사고요. 기존에는 산업별로 사람들의 모든 표현들을 학습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년 전에 이미 그 스피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때 저희가 대화형으로 이제 사람이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표현들을 산업별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AI의 기반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챗GPT나 이런 모델들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결국은 드래그 드랍해서 컴퓨팅을 하다가 말로 아까 그림도 그리고 말로 컴퓨팅을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저 말에 대한 표현들이 키가 되는 키워드 검색이었듯이 이제 키토크 검색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표현을 가지고 세상을 재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영화들도 이거는 기존의 분류 체계들은 장르라든가 뭐 감독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건 로맨틱한 영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OST가 좋은 영화, 또 캐릭터가 좀 마초적인 영화. 그럼 마초적인 캐릭터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지? 어떤 사람들은 짐승남, 어떤 사람들은 순정 마초, 어떤 사람은 상남자, 이제 또는 파무파탈,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뉘앙스들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로맨틱한 영화 추천해줘 그러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반영하지 하는 게 AI 업계에서 얘기하는 시멘틱이라는 거예요. 정황인지. 쟤는 어떤 정황이니까 뭐가 제일 근접하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을 계속 해왔고요. 그러다가 그 표현들이 이제 챗GPT가 촉발한 이제 완전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저기에 이제 아까 프롬프트, 이제 깜빡깜빡 사람들한테 주어진 건 프롬프트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고, 자기도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갖다가 힌트로 유저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유저들한테 프롬프팅을 할 때 도와주는 거죠. 올해를 AI 에이전트의 시대 또는 AI 툴의 시대라고 합니다. 키토크라는 게 키워드의 넥스트, 대화형 키워드인 거죠. 즉 저희가 지금 10년간 모든 표현들을 학습해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루이스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빌드업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영화에 대한 모든 컨셉이라든가 이런 걸 1700가지 우선 제시를 해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저기에 뭘 말할지 모르면 그냥 이런 거 가지고도 제시를 해볼 수 있는 거죠. AI를 얘기하실 때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생성 AI니까 뭔가 어떤 거에서 가져와서 매핑시켜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고요. 우리가 사람처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자기 어떤 이 학습 속에서 이루어져서 창작을 하는 거거든요. 신조어들도 있습니다. 뭐 존맛탱이다, 뭐 존예다, 뭐 이런 거. 사람들의 질문을 돕고 저걸 유저 프롬프트라고 해요. 제 유저들이 프롬프팅을 할 때 뭔가 도와주는 거죠. 이걸 보니까 이건 시나리오를 뭐 구성하고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 이 메인 기능이긴 하지만 활용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장성이 되게 높고요. 여행 같은 경우는 픽션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항상 팩트 베이스에 실제 존재하는 액티비티와 그 거리나 이런 것들의 계산이 이제 밑에 시스템 프롬프트에 학습되겠죠. 그럼 여행 컨셉, 그럼 저 여행에 대한 표현들이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별이 쏟아지는, 뭐 웅장한 숲이 있는, 뭐 독 프렌들리한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그거에 맞춰서 아까 한 3-4가지의 컨셉을 주고 똑같은 포맷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뷰티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 루이스를 사용하면 지금 요새 처음 생성형 AI라든지 다양한 툴을 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안 떠올랐던 내용들을 더 떠오르게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AI들을 하나하나 돈 주고 쓰면 챗GPT도 쓰면 3만 원 가까이 내고 또 개인으로 쓰기 때문에 3시간당 40개 질문하면 또 쉬어야 되고 또 인풋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넣는 거에 대한 양의 제한도 있고 그런 것들을 B2B로 제공을 해서 저희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그걸 튜닝해서 좋은 툴을 만드는 거예요. 그 툴을 이제 어디에 쓰느냐? 그래서 저희는 산업 수준의 어떤 IP가 트레이더블 IP라고 업계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웹3 용어죠. 그래서 트레이더블은 이렇게 거래 가능한 IP 수준으로 산업에서 인정하는 걸 만들어서 개인들이 저걸 유통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 나오는 음악이 이제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 등록돼서 음원 정산까지 해줘요.
심지어 이 한국어의 굉장히 디테일한 감성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 놓으셨다는 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저와 같이 초보자인 경우에는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딱 이 하얀 백지에다가 무엇부터 물어봐야 될지 하면 막막합니다. 그리고 조금 훈련이 돼서 문장을 만들어보고 좀 수정을 해보다 보면 또 한계도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루이스는 그 키토크라는 정말 다양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키워드, 키토크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상상력을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 나의 뭐 어시스턴트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어시스턴트. 그렇게 딱 느낌이 들어지고 이 말로서만 표현했던 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또 구현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까지도 다양한 샘플링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언어 모델이 있고 이미지 모델들이 있는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기업용으로 제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개인이 쓰는 거에 한계들, 예를 들어 뭐 한 3시간 질문 40개 하면 뭐 스톱된다거나 또는 긴 글을 못 생성한다거나 또는 이미지들도 되게 그냥 포맷타이즈 된 것만 한다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들도 구현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아까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포맷을 다 만들어서 붙여놓고 개인들이 그냥 클릭 드래그 드랍으로 얘가 밀고 나가는 대로 하면 제가 IP 생성 정도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가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건축을 해야 될지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창조적인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먼저 머릿속에서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 개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미지적인 개념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적인 개념이 떠올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자화 시켜서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이제 만들어진 거에서 어떤 이제 이런 그 비주얼라이즈 시키고 그리고 그걸 이제 구체화 단계에서 이게 선택과 이제 그 채택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거기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게 뭐 건축이 됐건 뭐 글쓰기가 됐건 그리고 이런 영화를 만들건 굉장히 공통적인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창조적 프로세스라는 좀 제네릭한 작동성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툴은 이제 문자고 글이고 그걸 이제 스토리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의 시작이고 음악을 할 때도 자신의 스토리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신이 스토리가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로 저장이 돼 있다거나 한 것들을 결국은 언어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표현들이 이제 학습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기술을 저희가 계속 해와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해왔던 나라별 모든 표현들, 신조어까지 그 표현들의 또 뉘앙스, 그걸 점수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시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던 게 소명의식 있는 캐릭터야. 맞아. 소명의식 중에서도 이게 살신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이제 이런 AI들한테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해지면서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포맷을 산업이 지금 IP화될 수 있는 모델들 형태로 또는 여행업계로 가면 여행 일정 형태. 그래서 저걸 보면서 사람이 기존에 하는 일들을 이쪽으로 다 옮겨내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IP 컨텐트 분야예요. 저는 이 경험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UX, UI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써보면 당연히 습득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또 직관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이스는 굉장히 이 사용자들, 정말 몰랐던 사람들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가 굉장히 놀라운 노고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가 딱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거 너무 불친절해. 우리 내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한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불친절하잖아. 이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저 프렌들리한 말이 나온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관적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없던 거이기 때문에 사실 클릭 드래그 드랍도 처음에 우린 너무 익숙하지만 너무나 힘든 거였잖아요. 그 오죽 답답했으면 빌 게이츠가 지뢰 게임하고 카드 게임을 만들었겠습니까? 연습하라고. 그거 연습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은 익숙해진 건데 사실은 클릭 드래그 드랍 익숙해지는 것보다 말로 익숙해지는 게 더 훨씬 천만 배 빠를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히 그 아무것도 없이 깜빡깜빡이는 것만 나한테 던져준 거에 대해 상당히 좀 과도기가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렛 게임, 카드 게임 만드는 심정으로 네. 만든 거고. 아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요즘 좀 글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소설을 더 네.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준비라는 게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고, 근데 한번 사용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설도 아까 음악도 개인이 인더스트리 레벨이고 영화도 IP 레벨로 만들어지는 거고 대용량을 기업용으로 저희한테 서비스할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쇼트 정도 지금 한 2분짜리 뭐 드라마 900개 이렇게 리숏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스낵 컬처에 맞는 수준의 영화들 만들 거고 말씀하신 출판 제가 개인으로 하면 지금 짧게밖에 안 써지지만 책 한 권 한 200, 300장 정도를 쓰게 해주고 그게 유통돼서 책 표지 만들어서 교보 문고에 올려지는 것까지 그거에 다 가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들이 이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꿈이잖아요. 내 책이 교보문고에서 팔리는 거. 팔리는 것과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꿈은 또 다르니까. 등록되는 거와 그게 팔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음악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게 0.7원씩 들어오고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 있네요. 그게 1000만 뷰씩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이제 좀 그 러닝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굉장히 그 매시브한 그런 그 정보의 전체적인 어떤 러닝의 어떤 향상도 있겠지만 이 개인한테 좀 맞춰서 그런 어떤 이런 그 어떤 러닝 프로세스가 좀 옵티마이즈 되고 좀 그 커스터마이즈 되는 그런 기능도 저희 툴과 사실은 그 밑에 메인으로 돌고 있는 뭐 챗GPT라든가 아까 이미지 모델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그게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이 만들어지고 이런 문서들이 디지털라이즈드 되고 센서도 발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AI가 시멘틱이란 단어 이거는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렵지만 적어도 알아야 되는 그게 정황인지 컨텍스트 어웨어링 할 수 있는 제가 예를 들면 박지성 사진을 놓고 생각나는 거 하나씩 말해봐 그랬을 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 국가대표 뭐 아나운서 누가 유해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나는 동의하진 않지만 저 사람이 왜 유해진이라고 하는 거 알 것 같아.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바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정황인지 능력이거든요.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라이즈도 됐고 그래서 웹 2.0이 돼서 사람들이 댓글 참여 소셜 네트워크가 되니까 여러 데이터들을 여기다 심어줬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를 거치면서 한 10년 거치면서 데이터가 우주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이제 95% 정도가 최근 한 10년에 만들어진 게 돼버린 거죠. 예,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편향되지 않아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의 거기에 이제 딥러닝이 생기면서 컨셉이 조금 더 머티리얼라이즈 되면서 이걸 학습하겠죠. 이런 스텝 체인지를 거쳤어요. 문자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상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상학적 사고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그 뭐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빌드업이 되고 그리고 빌드업된 것이 문자화되고 그게 이제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것들이 보관이 되고 그 보관된 것들이 유통이 되고 그 유통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또 만들어내고 해서 인간의 이제 어떤 문명의 진화를 이루는 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발 하리디라는 그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인 그 스토리텔링, 스토리 메이킹 그런 작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 상당히 지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구체적으로 되는 게 참 놀라워요. 예.